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혜빈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지금은 잠시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저가에 매수할 타이밍을 노려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는 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잘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력 있는 전문가님과 함께 그 도움도 받아보시면서 손실 없는 안정적인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전문가님은요, 장자방 전문가님입니다. 장자방 전문가님은 정말 정확한 시장 분석으로 중소형주를 쫓는 매매가 아닌 대형주와 우량주, ETF를 중심으로 정말 잃지 않는 안정적인 매매를 보여주시는 전문가님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님께서 지난 방송에서 언급하신 강조해오신 종목들 모두 올라서 전문가님은 며칠 사이 차익 실현을 모두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짚어보고 또 주식보다 훨씬 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홍당무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지금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네모박스로 되어 있는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앞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주신 다음에요. 화면 앞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입장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최근 저희 장자방 전문가님의 수익이 너무 좋다 보니까요. 전문가님을 사칭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시간 중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이번 주 정말 활짝 웃으면서 출근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그동안 강조해 오셨던 종목들 다 모두 올랐거든요. 특히 차이나 H 레버리지를 제가 안 샀는데 저는 저번 주 금요일에 오르는 거 보고 정말 배가 아팠거든요. 또 계속 어떻게 이런 게 다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까요? 항상 물어보실 때 우리 혜빈 아나운서 같은 분들이 많아요. 왜 쌀 때 사자고 하면 안 사고 저가에서 떨어질 때 좀 저렴하게 사세요 하면 안 사고 꼭 올라가면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눈에 보여야 믿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지금 이 사람의 명함과 현재 이 사람의 상황을 보고 나서 에이 뭘 이라고 얘기하고 너는 잘 됐으니까 내가 잘 될 줄 알았다 이런 얘기들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쌀 때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향후에 좋아질 것들 너무 먼 시간 이내 10년 뒤에 재건축되고 20년 뒤에 재개발되고 이런 거 말고요. 단시간 내에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몇 달 정도 안에 혹은 몇 주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은 그건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거 말고요. 우리가 그동안은 공부 목적의 이야기와 실제 수익을 내야 될 종목들 위주로 얘기했다면 오늘은 제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먼저 강의를 드리기 전에 하나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 노란 톡방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켜셔가지고요.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 모양을 갖다가 클릭을 하시고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네모난 모양의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에 이렇게 갖다가 대시게 되면 이렇게 입장 링크가 이렇게 뚝 떠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게. 그럼 이렇게 꼭 누르시기만 하면 제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종목을 그리고 ETF를 매수하는 타이밍이 한 두세 달 가야 한 네다섯 번 매매할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한 달 내내 안 할 때도 있고요. 한 두 달 가면은 한 서너 번 정도 거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오히려 차익 실현하고 관리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사실 그 종목들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 팍스TV에서 오후 3시 생방송에 어디쯤 오면 뭘 어떻게 살 거야 라고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단톡방에서는 제가 어떻게 분할 청산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에 관한 얘기를 주로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야 되는 것은 미리 우리가 공부하고 살 수 있는 거고 팔아야 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두 개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방송 이 시간을 고정하시면 이 시간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어느 종목을 언제 사야 되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말로 우리가 강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말로 전달하는 게 제일 빠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종목을 어디다 사고 어디다 팔아야 되는지에 관한 얘기들은 제가 저희 단톡방을 통해서 드려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것들은 그냥 보유하시면 되는 거고 말씀드리는 것들만 순차적으로 파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시황 얘기들 한번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제가 9월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2달 가까운 시절, 1달 반 정도 됐는데요. 한 6주간에 흘러온 이야기들을 쭉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현재 시간이 3시 5분 52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5분가량 종목에 관한 말씀을 좀 집중 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받아 적을 준비하시고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 달러 인버스입니다. 달러 선물이라고 얘기하면 왜 환율이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서 야,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한국 물건을 살 때 싸게 사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1,200원대에서 미국이 뭘 살 때랑 달러가 1,500원 됐을 때랑은 다른 거죠. 25%가량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똑같이 1,500원 달러의 물건을 한국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20% 이상 저렴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다 팔 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들은 어떨까요? 안전 마진이 20%가 확보됐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이익을 더 볼 수 있는 구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뭔가 물건을 재료를 사가지고 와야 돼요. 혹은 내가 뭔가 수입을 해야 된다면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와 달러로 교역을 하는 무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동일한 물건을 살 때 나는 20% 25% 비싸게 사야 돼요. 그러면 원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그만큼 물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상대 기업들도 혹은 상대 소비자들도 20% 25% 올라가는 가격을 줄 수 있느냐라고 보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말을 풀어놨으니까 제가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00원 이하에서는 물려도 산다. 2, 3주 동안 꾸준하게. 그래서 제가 언제를 얘기했냐면 9월 말에서 10월 초반 중반을 얘기했습니다. 초월 중순까지. 그래서 1차 목표가 7,000원 얘기했고요. 엊그저께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6,000원에 사셔가지고 7,000원까지만 가도 600원만 움직여도 10%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죠? 6이 12, 5,800원부터 움직여서 지금 18%에서 2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 걸까요?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죠? 강달러의 끝자락으로 판단한다. 주가가 단기 바닥이다. 자, 여러분 이거는 좀 잘난 척을 조금 더 하자면 이런 잘난 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통위의 금리 결정 파월 형님께서 나는 모르겠다, 주가는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장자방은 알았던 거 아닐까요? 이해되실까요? 자, 우리가 어떤 걸 보고 할 수 있냐면 이게 차트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파월이 어떻게 얘기할 거야? 앞으로 뭐 미국에서 어떤 기조를 가져갈 거야?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러시아가 전쟁을 치를 거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차티스트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장을 보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다 보니 차트가 여기서는 떨어질 차트다 혹은 급락할 차트다라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뉴스가 신기하게 터져요. 장이 올라갈 차트가 되면 올라갈 모양새에서 저는 뭐 어떤 이슈가 터져서 올라갈 건지는 몰라요. 근데 차트 모양새가 올라갈 거라서 저는 배팅을 한다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그랬더니 그 기술적 분석 플러스 시세가 처음에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만큼 시세가 좀 어느 정도 나면 뉴스가 터져요. 갑자기 야, 너무 이 금리 올리는 게 너무 가파르지 않니? 이제 천천히 올리면 안 될까? 충분히 올렸잖아. 이러다가 다 죽어. 이런 기사들이 이제 이만큼 올라왔을 때 뜨는 거죠. 얼마 전에 떴죠, 기사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어떤 사람은 기사가 뜨고 소식이 나와서 이벤트가 나왔을 때 차트에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차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기술적인 분석 지표 안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하는 것이고 시간과 타이밍과 방향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강달러는 이 이익은 미국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은 달러가 비쌀수록 자기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되셨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만 갖고도 어렵고 국채 금리에 관한 부분들도 어렵고 금리와 환율과 요게 되게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이거 어렵게 설명하면 우리 한 3시간 설명해도 여러분 이해 안 되시거든요.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세요. 아, 달러가 올라가면 미국 애들만 유리한 거고 나머지 국가는 달러로 거래를 하는 달러를 베이스로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게는 불리하다. 그러면 언제까지 미국만 니네들만 계속 목에다 이만큼 이익 볼 거야? 우리는 거기까지 못 참겠는데 그동안 네가 주먹이 세니까 참았어.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임계점이 오는 거예요. 그 가격이 얼마였냐면 지금 이 가격이었다는 거죠.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는 지금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라고 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통해서 얘는 12,600원대에서부터 어디까지 빠졌냐면은 5,820원까지 빠져요. 그러면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거의 반토막 정도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목을 볼 때 반토막 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괜찮은 종목이고 그렇지 않을 때 버린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가 단기 반등이 한 7,500원에서 8,000원까지 오면은 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게 추세냐라고 보면 추세라기보다는 단기적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얘가 지금 어저께 제가 이 차트를 만들었거든요. 방송국에 올려 그러면 제가 차트를 만들 때 보통 주말에 만들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차트 보고 한 번 더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제 샀냐면 여기 9월 말부터 6,000원 밑에 깨질 때 사서 올라올 때 일부 차익 실현했고요. 다시 6,000원 밑에 깨질 때 여러분께 2, 3주간 모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팍스TV에 와서 드렸고요. 단톡방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본 거냐면 자 7,000원 와서 일단 70% 차익 실현했어요. 그리고 얘는 6,500원을 깨지 않으면 눌려도 다시 올라가는 재매수 타이밍이 올 것이고 6,500원을 깬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뭐 하는 거죠? 그때부터 하락이겠죠. 왜? 얘가 여기를 깨면서 인버스가 죽는다는 얘기는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달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거의 빠져요. 이해되셨죠? 6,500원 기준점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인버스가 7,500원에서 한 7,700~800원 정도 오면 최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다면 거기 정도까지가 이번 상승장은 끝 무렵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려왔고 얘는 매수 단가 11,800원에서 12,000원, 12,200원까지 사자. 목표가 14,500원, 15,00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제가 드리기를 뭐 했냐면 9월 말에서 10월 둘째 주, 이때가 선물옵션 만기거든요. 두 번째 목요일 날이 만기예요. 이때까지가 시장이 조정하는 끝자락일 거다라고 미리 팍스TV 나와서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방송을 왜 본방사수 하셔야 되냐면 매수해야 되는 얘기는 주로 생방송의 얘기예요. 그리고 단톡방에다가는 제가 얘기한 것들 중에서 한두 개, 두세 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거래를 해야 되고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톡방에 계속 관리를 못 하거든요. 근데 차익 실현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본방을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변곡이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변곡 시점이 11월 둘째 주다. 둘째 주 만기쯤에 얘가 더 갈 거냐 아니면 꺾일 거냐를 결정하자라고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려왔고 이 텍스트도 계속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우리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15,500원 찍을 때 저는 일단 차익 실현을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계속 한없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한 번쯤 눌리지 않을까. 저는 14,000원 초반 정도가 눌린다면 다시 한번 재매수해서 올라가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 2주 정도는 시장이 조정, 가격 조정이면 땡큐고 기간 조정이라면 상황 봐가면서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주가가 조정이 나오려면 인버스가 반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인버스 차트가 앞전 저점이 2,800원이에요. 자, 보실까요? 지금 여기. 그래서 인버스가 만약에 2,800원을 깨지 않는다면 단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3,100~200원 정도까지 단타는 나오지 않을까 현재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 2,800원을 깨버리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은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2,800원이라는 가격을 체크하시고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다음 제가 글로벌 지수 중에서 미국 팡플러스라고 해서 미국 지수 중에서 우리가 뭐 페이스북, 애플, 구글 소위 말하는 기술주 중에 가장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을 골라놓은 것이 미국 팡플러스예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여기 16,500원 밑에 내려올 때 받아두자라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였냐면 오늘도 지금 1.5%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얘는 한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정도의 단타 정도 하겠다. 지금 바닥에 잡은 게 10% 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만 더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욕심을 많이 낼 생각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 자, 차이나 지수 중에 아까 우리 혜빈 씨가 얘기했던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차이나 H 레버리지를 왜 바닥에서 1,300원대 사라고 목 놓아 외쳤냐면 중국의 입지는 첫 번째 2, 3년 내에 분명히 변화됩니다. 지금 중국이 영 꽐라된 이유는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 자기 책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 미국 바이든 정부가 계속 쌈박질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 때 보시면 학교에서 제일 센 놈하고 친구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주먹질로 내가 맞짱 떠서 이기는 게 낫습니까? 전 아마 친구하는 게 나을걸요? 예, 왜냐하면 제일 센 놈하고 덤벼가지고 내가 주먹으로 이길 자신 없으면 친구하는 게 난데 지금 말하자면 전 세계에서 주먹이 제일 센, 힘이 제일 센, 군사력, 경제력 제일 센 미국한테 중국은 얌마 덤벼봐 이러면서 지금 덤비는 거랑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중국장은 그래서 많이 빠졌던 거예요.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왜 중국장이 괜찮다라고 저는 타이밍이라고 보셨냐면 봐드린 거냐면 미국 달러로 인해서 미국 달러가 끝까지 올라가면서 주가들이 다른 나라 다 빠졌어. 우리나라도 빠지고 다 빠졌다고요. 달러가 계속 강달러니까. 그런데 이 달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 중에서 무역 경제 규모와 경제 사이클이 가장 크고 성장 잠재성이 제일 큰 나라가 어딜까 그러면 무조건 중국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전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근데 중국은요 달러로 결제 잘 안 받아요. 위안화로 받아. 야 시끄러워 달러 버리고 위안화로 바꿔가지고 나한테 결제해. 중국의 자존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배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달러 전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쪽수로 밀면 인구수로 민다면 중국하고 인도밖에 없는데 전체 경제 교역 규모 안에서는 인도가 중국하고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디다? 중국이다. 그래서 저는 중국을 찍은 거고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보세요, 뭐 부채도사 마냥 이렇게 또 탁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얘기한 거고 단타 매수 목표가가 2,000원에서 2,100원 정도를 저는 본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지금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중장기 목표로는 4,500원에서 5,500원 정도. 중장기는 2, 3년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물려도 상관없는 종목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우리 혜빈 씨가 지금 사도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한테 혼났거든요. 왜냐면 쌀 때 뭐 하다가 1,300원대 뭐 하다가 왜 지금 사냐? 라고 얘기하는 건 가다가 조정 나오면 이제 원망한단 말이죠. 매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중장기 파동으로는 하락 시에 저가 매집해도 됩니다, 혜빈 씨. 그런데 중요한 건 단타로 보는 우리가 안전하게 하는 매매에서는 추격하는 습관을 들여버리면은 이상한 불나방이 된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얘가 여기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쁘죠? 1,400원 밑에서는 맘 놓고 사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동안 살 기회가 있었다. 일주일 내내 바빴을까요? 7일 동안? 아닐걸 아마 본인이 안 산 거죠. 그래서 가다가 밀리면 겁나고 가다가 밀리면 겁나고 그래서 우리가 팔아먹고 또 사고 팔아먹고 또 사고 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데요.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릴 텐데 지금 1,970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좀 이따 차트 제가 보여드릴게요. 설명 마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좀 더 간다. 그래서 2,100원대를 넘긴다면 그대로 대세 상승으로 쭉 밀어붙일 거고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거냐? 2,080원입니다. 정확히. 돌파되면 그대로 2,800원, 3,000원까지 가겠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여기서 밀리면 눌림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사고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자, 이건 언제 먹히는 전략? 미국의 강달러 전략에서 중국장 안 돼요. 이해했습니까? 예. 미국이 꼭지 찍고 달러가 찍고 이제 이렇게 조정받을 때 그때 보통 대안시장으로 올라가는 게 중국이고 한국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사이클은 사실은 매크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얘기해봐야 이만큼 페이지 갖고 오면 길고 짧게 얘기하면 설명이 모자르고 참 전달하기 안타깝습니다.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가 에너지 화학 업종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 국제 전쟁으로 인해서 급등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대장주를 4개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 2차 전지 제일 센 놈. 얘가 제일 많이 갈 거고 제일 오래 갈 거고 눌렸다가도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갈 거야. 2차 전지가 1등이었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수익 냈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 어저께 다 팔았어요. 자, 세 번째가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는 올라가는 거지만 약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2, 3년 주기예요. 지금 하락 사이클이에요. 내년 말에서 후년 정도부터 반도체가 올라갈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제일 약하다라고 얘기했고 이 세 개를 제외하고 주도주 섹터 중에 뭐가 괜찮냐라고 얘기한 게 에너지 화학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네. 원래는 이 세 개밖에 없는 나라야, 대한민국은. 그런데 여기에 에너지 화학을 향후에 3년, 5년 바라볼 때 좋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다. 석유화학의 필수 소비재가 필수 소비재야. 그런데 그러나 영어 시간 아닙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 주가를 보시면 결론만 얘기합니다. 싸다. 향후에 성장할 거야. 성장 가치주로 봐도 무방하다. 근데 여러분 SK케미칼 보시면 엄청나게 올랐죠? 요 며칠 사이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오른 뒤에 얘기했습니까? 오르기 전에 쌀 때, 무너질 때 얘기했습니까? 무너질 때. 여러분, 시황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시황은 무엇이냐면 얘가 쌀 때 말해줘야 돼. 이거 싼 거야. 싼데, 야,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쌀 때 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야 돼. 지금부터 여러분 분할 매수 1, 2주 하세요. 2, 3주 하세요. 야, 조금 사면 되잖아요.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이해했습니까? 만약에 제가 드렸는데 뭐가 잘못됐어. 그럼 절 욕하세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물론 투자 판단 여러분이 하십니다. 본인 책임하에 자기 돈 투자하는 거지만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릴 때 동의가 되고 공부가 되시면 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화학을 제가 왜 얘기했냐면 2020년도부터 이만큼 올랐다가 중장기 박스였다가 얘가 중장기 하락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고 보는 거예요. 12,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면 에너지는 바닥이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보는 거냐면 중장기로는 17,000원에서 19,000원 이 라인까지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조정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중장기로 길게 보시면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또 하나. 지난주에 여러분 배우신 패턴 중에 쌍바닥 기억나십니까? 대형주에서. 근데 다만 얘는 앞전 저점을 살짝 깼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얘가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6,000원에서 16,500원 여기까지 보라고 누누이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70% 차익 실현 되어 있고요. 30% 비중은 15,700원을 깨지 않으면 버텨보겠다 생각하겠습니다. 15,700원에 여러분 익절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 계시는 게 먼저고요. 그런데 여러분께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오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다음. 자, 자동차 섹터입니다. 주도주 섹터 쭉 한번 훑어갈게요. 예, 쭉 한번 훑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와 자율주행차 성장 주도 가치주다. 근데 완성차의 기반 없이는 자동차는 성장하기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글로벌 탑10 그룹 안에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이고요. 향후에 우리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한 5위에서 6, 7위까지는 올라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장 동력이 있는 업종이고요. 동시에 얘는 그러면 투자 가치가 만약에 자동차의 부품주가 나을까요? 완성차가 나을까요?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확실한 것에 배팅하되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부품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추가적인 상승을 더 많이 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완성차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야 그렇게 말하면 그 종목 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봅시다. 만약 종목을 못 고르겠는 분들은 코덱스 자동차 종목 코드 보이시죠? 091180 이 종목을 사시면 된다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고 언제 했습니까? 10월 초에 팍스TV 6기 3시 시간대로 바뀌면서 16,000원대에서는 요 밑에서 열심히 받아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 2주에 걸쳐서 2, 3주에 걸쳐서 얼마 이하에서 사라는 말이 이제 차트로 이해가 되실까요? 이거 제가 왜 오늘 학습시켜드리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매매하거든요. 제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저점을 꼭 찍어요? 어떻게 단일 호가에 들어갑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약간 사짜 느낌이 저는 납니다.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어떻게 단일가에 딱 찍었는데 거기가 저점이고 고점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쯤에서는 분할로 사도 평균단가 맞추면 괜찮다라고 하는 가격대에서 저는 사는 편이고요. 청산도 정확히 고점에 저는 팔 능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폭 수익이 나면 조금 분할 청산하면서 이쯤 되면 다 정리합시다. 내가 팔고 더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해요. 그래서 많은 수익을 욕심내기보다는 안전한 매매를 좀 하자 얘기입니다. 자, 그럼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동차 섹터 첫 번째 현대차입니다. 16만 5천 원 밑에서 사라 이야기 드렸고요.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 정도 본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17만 8천 원, 9천 원 찍고 밀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고점이 이날 얼마였냐? 어제였죠? 17만 9,500원이었는데 제가 17만 8,500원에 다 팔았더니 운 좋게 최고점이었습니다. 저는 전량 청산 차익 실현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빠지더라고요. 자, 현대위아입니다. 현대 부품주는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만도, 그다음에 또 하나 타이어로 넘어가면 탄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 정도, 또 하나 세방전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위아가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시장 종목을 바라보시면 성장 가능성은 이게 좀 더 높다. 근데 물론 모비스가 차트의 모양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보시면 그죠?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모비스를 제가 지금 제외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좀 잘 되면 분사하고 잘 되면 일적 분할, 물적 분할하는 회사들은 저는 제끼려고 그래요. 모비스가 분명히 좋은 회사고 탄탄한 회사지만 사업 분야를 자꾸 이렇게 쪼개잖아요. 그죠? 잘 되고 나서 분할하고 쪼개고. 일단 저는 제 눈에서는 벗어납니다. 그래서 관심 갖는 분들 하셔도 상관없어요. 주주분들 뭐 오해하실 건 없고 저는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회사 위주로 거래한다. 자,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전기차 세상에 온다 그럴 때 가장 소비성이 높아지고 일반 내연기관 대비 훨씬 더 많이 소비가 필요한 것이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꾸준하게 떨어질 때 매집하면 좋지 않을까? 3만 원 초반에 샀다가 올라오면 팔아먹었다가 10% 20% 게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전략으로는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성장 주도 중에 2차 전지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중기 먹거리 1순위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사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말씀드렸고요. 조정 시에 매수해야 되는 1순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 위주로만 거래하고 있고요. 자신이 없으면 ETF만 가지고 거래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ETF는 종목 코드 364980입니다. 2차 전지 ETF이고요. 계속 올라가서 저희가 보시면 똑같은 타이밍이에요. 잘 신기하지 않습니까? 9월 말 10월 초. 제가 사라고 이야기했던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거 이미 차익 실현이 끝났습니다. 더 올라가는 건 제 거 아니고요. 자, 2차 전지입니다.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차익 실현이 다 끝났습니다. 보이시죠? 3개 다. 그리고 삼성 전기는 어저께 다 팔았습니다. 어저께 전량 차익 실현 완료했고요. 얘도 당연히 여러분 언제 샀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기.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종목을 살 때 핵심이 뭐냐면 쌀 때 사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그러면 10,000원보다는 5,000원짜리 종목이 낫고 5,000원보다는 1,000원짜리가 낫고 1,000원짜리보다는 500원, 300원짜리 종목이 싼 거 아니냐. 삐 틀린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 기업의 가치가 해당 업종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저는 주로 1등을 좋아해요. 2등을 하면 좀 덜 가더라고요. 먹을 폭이 적으니까. 1등, 2등을 다투는 업종일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시총 상위에 최하 200위, 300위 이내에 있을 것. 제가 거래하는 종목은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패턴이 예쁜 거. 상승 추세가 살아있거나 눌림목 이후에 올라가는 것, 앞에 갈 때 많이 갔다가 적게 눌림받은 것. 저는 그것만 거래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1등이 우리가 아까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걔네가 많이 가고 나니까 2등분이 뭐냐면 여기는 삼성 전기나 삼화콘덴서예요. 얘들이 2등분이거든요. 얘는 덜 갔기 때문에 제가 좀 덜 갔으니까 사보세요 얘기했는데 오늘 아까 삼화콘덴서 10%, 11%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차익 실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짝짓기 매매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고요. 또 세방전지 보실까요? 얘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그렇게 저기 했던 거 바닥 잡고 올라왔는데 꽤 올라오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니까 짝짓기 종목으로 제가 후순위 종목들은 나중에 드려요. 그래서 단톡방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이 얻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단순하게 종목의 매수매도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그걸 원하신다면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그 쪽집게 딱딱딱 찍어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저 그럴 능력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장이 돌아가는 업종 사이클 그리고 우리가 4월, 5월 달에 종목 주식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어느 누구도 주식하지 말라는 사람이 없었을 때 경제TV 통틀어서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현금 90%, 80% 만들으라고 얘기하고 인버스에다 비중 50% 채운다고 얘기한 게 접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장이 빠질 때 9월 말경에 이제 시장 다 왔으니까 반등할 거니까 인버스 다 팔아먹고 상방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기다려서 몇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안전한 매매 하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마지막 반도체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DB하이텍하고 SK 하이닉스를 얘기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시제 사이클 주기를 보면은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더 있어야 본 사이클이 돌아갈 거예요. 지금은 단타로 치고 빠지는 구간이고요. 마찬가지 반도체 우리가 9월 말 10월 초 참 지겹죠? 9월 말 10월 초 많이 들으셨죠? 예, 팔아먹고 여기서 어제 그저께 차익 실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쳐다보겠다. 조금 조정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자, 개별 종목은 좀 더 괜찮죠. SK 하이닉스 82,000원부터 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 둘, 셋, 넷, 3거래일 동안 우리 3, 4거래일 살 기회 줬고요. 85,000원에서 84,5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주저앉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매 끝. 자, 이게 저희가 하는 매매이고요. 자, 두 번째, DB하이텍입니다. 37,500원대부터 열심히 사자라고 이야기해서 47,000원 찍을 때 청산하고 매매 끝. 자, 이렇게 종료했습니다. 자, 그다음 동진세미캠입니다. DB하이텍하고 SK하이닉스 못 사신 분들은 동진세미캠 사도 괜찮다. 부품주, 중소형주 안 하지만 여러분들께 좀 서비스로 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얘도 28,000원대에서 매수하자라고 이야기해서 34,000원, 5,000원에 차익 실현 끝. 자, 여러분. 선물 옵션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목들을 거래할 때 무엇을 거래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좋은 종목이 싸질 때입니다. 시장이 대외 변수로 인해서 빠질 때. 근데 그게요. 보통 2, 3개월에 한 번씩밖에 기회가 안 와요. 그래서 종목을 우리가 물량을 베팅하겠다라고 하면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또 사고 2개월, 4개월쯤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사고 올라갈 때 차익 실현하고 여러분 이렇게 매매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요. 혼자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멍멍이들 키워보시면 밥 주고서 기다려 그러면 침 질질 흘리면서 헥헥거리면서 언제 먹어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개인들이 이 시장 앞에 붙어서 그러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먹거리 앞에서 헥헥거리면서 침 흘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가요? 대부분 여러분 거기에서 승패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익 실현했던 과정과 왜 샀는지에 관한 그리고 시장이 왜 바닥이라고 봤고 지금 단기 고점 이후에 조정이 조금 오지 않을까라고 우려감에 일단 차익 실현 끝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제가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공략할 종목을 지금 얘기할 것 같고요. 근데 방송은 제가 매주 화요일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3시 이 시간밖에 안 하고 또 직장인분들은 이 방송을 못 보시더라고요. 직장에 일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 때는 제 단톡방에다가 종목을 올리기도 하고 시황 바닥이다, 고점이다, 혹은 이렇게 대응하자라는 얘기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움직이는 게 제 단톡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핸드폰 켜셔가지고 카메라 어플 켜셔서 단톡방으로 지금 얼른 들어오세요. 그래야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9월 말 10월 초에 사서 잘 팔을 때 그래 너 수익 난 거 알겠어. 너 좋겠다, 부럽다. 근데 나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제가 기회라는 거예요. 팔고 나왔으니까 기다리면 조정 나오겠죠. 그러면 또 살 시간이 오겠죠. 한 1, 2주 정도 조정일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다시 매수할 때 무엇을 어떻게 사갈 거고 어떻게 팔아먹을 건지에 관한 얘기들도 함께 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톡방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식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1, 2주 정도는 시장이 조정하는 타이밍이 올 거다. 그래서 지금은 차익 실현 구간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고점에서 추격해서 사셔서 떨어졌을 때 물리지 마시고 앞으로 1, 2주 정도는 이렇게 시장을 관망하면서 기다리시면서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혼자서는 언제 다시 매수해야 될지 그런 타이밍을 혼자는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 혼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장자방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앞으로 더 좋은 종목들 언제 좋은 살만한 타이밍 같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앞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주신 다음에요. 화면 앞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입장 링크 꾹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주식보다 더 쉽고 간단하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선물 옵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 계신 수강생 분들이 정말 대박이 터진 한 주였다고 하는데요. 1000%, 1500%의 수익을 맛보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중에 1000만 원으로 하루 만에 1억 이상의 수익을 내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계속 그동안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떨어질 때 선물 옵션으로 수익을 떨어져도 낼 수 있다는 건 알았는데 네. 이렇게 시장이 오를 때도 주식보다 훨씬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나 봐요? 그렇죠. 선물 옵션으로. 왜 그러냐면 선물 옵션은 상한가라는 개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요. 주식은 많이 올라가 봐야 하루에 30%의 제한이 걸리거든요. 근데 옵션은 10배가 나고 20배가 나고 심지어는 50배, 100배가 나도 제한이 안 걸려요. 물론 이론상은 제한이 있어요. 이론상은 상한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상한의 개념이 아니라 10배 이상이 나도 상한이 안 걸려요. 그래서 이게 보통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이런 대박장들이 오는데 선물 옵션 시장에서 그러면 이때가 어쩌면 팔자가 바뀌는 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육생분들이 저랑 어떤 분은 한 5, 6개월 하시고 그렇게 큰 기회를 얻으신 분도 계시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신 분들 중에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사례들을 좀 몇 개 갖고 왔으니까 좀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그분들 보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당일에 1000만 원, 1억이 넘게 수익 나신 분들도 계시고 뭐 4천만 원, 5천만 원은 부지기 쓰고 몇백만 원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보람을 느끼는 건 하락장에서는 선물의 매도와 풋옵션, 상승장에서는 콜옵션하고 선물의 매수라고 하는 선물 옵션은 쉽게 얘기하면 올라가는 방향과 내려가는 방향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이 올라갈 거야 선물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사는 거죠. 옵션하는 사람은 또 장이 빠질 거야 선물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사는 거예요. 이 두 개만 세트 플레이 선물이라는 종목과 옵션이라는 종목을 하는 걸 내가 뭐 할 거냐만 결정하고 올라가는 방향이냐 내려가는 방향이냐만 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개념만 좀 잡아드리고 매매한 얘기들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화면 보시겠습니다. 선물 옵션이 주식보다 훨씬 쉬운 이유는 주식은 2,400개의 종목과 ETF 3,000개 정도 되는데 3,000개를 아까 제가 꼼꼼히 살펴드린 종목처럼 그렇게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기업 가치 분석 다 해야 돼요. 근데 어렵죠. 제가 왜 대형주 시총상위 200개, 300개 이내에서만 건들려고 하냐면 사실 100개 이내에서 거의 거래해요.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요. 제가 그 회사를 다 알 수도 없고 그거 다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거 언제 다 공부하고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분야만 순환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소형 종목을 사는 이유들은 대부분 큰 수익률을 원하는 건데 저는 여러분 큰 수익률이 옵션에서 나기 때문에 선물에서 나기 때문에 종목들은 주식은 굉장히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매매가 손해가 없고 매우 안전하다는 얘기는 작년 1월 달에 제가 팍스TV에 와서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죠? 12월 달이면 만 2년이 됐는데 다음 달이면 그 기간 동안에 조정장이고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안 나고 오히려 계속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주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 이유도 저는 선물 옵션으로 수익을 내고 주식은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많이 기다려서 매매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선물 옵션이라는 걸 보시게 되면 시장의 상황이 오르고 내리는 걸 좀 민감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옵션은 결국은 이런 겁니다. 장이 빠질 때 선물 매도, 하방 쪽을 대응하시는 거고 올라가게 되면은 상방 대응한다. 이렇게만 개념을 좀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되게 심플하게 보시는 거예요. 멀리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주가가 여태 내내 빠질 때 우리가 작년 1월이죠. 여기서부터 내내 빠지던 이 하락장 안에 만약 우리가 하방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이게 인버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거 1,915원에서 매수해가지고 3,850원, 3,900원에 청산했어요. 그러면 거의 수익률이 2배 가까이 돼요. 그죠? 한 90% 정도 되니까. 이걸 여러분이 우리가 남들 주식으로 돈 잃는다고 아우성 칠 때 저는 왜 웃고 다녔냐면 인버스를 갖고서 1년 넘게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단기 상승 이후에 잠깐 조정 또 상승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황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저희 수익이 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분은 저랑 3년 동안 하신 분인데요.
1,000만 원 가지고 얼마를 버셨냐면 자, 수익 인증 여기 올라도 여러분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1억 1,500만 원이에요. 자, 장자방님과 3년이 다 돼가는 수강생으로 수강을 겸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월 1일부터 원금 1,000만 원을 가지고 10배, 11배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시장의 여건과 상황을 정확히 보는 장자방님의 리딩 그리고 해안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라고 글을 하나 써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계절이 인증되나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분이 어떻게 이날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한 2주 반 정도, 3주가 조금 안 되는 시간을 상방 포지션을 계속 오버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물려도 콜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침에 시작해서 장이 떨어져요. 근데 얘는 상승 중 눌림이에요. 전날보다 갭상승. 눌리면서 저점이 확인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파동을 수익을 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옵션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장이 올라가는 걸 콜옵션을 매수하면 된다고 얘기했고 그럼 장이 올라갈 때 콜옵션이 올라가면 누가 떨어질까요? 풋옵션이 무너지겠죠. 자, 콜과 풋은 시소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시소를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똑같으면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어. 안 움직여. 근데 어떤 놈이 뚱뚱한 놈이 타. 그럼 이렇게 띵 내려가면 얘가 올라가죠. 이해되셨죠? 반대 얘가 내려가면 얘가 올라가겠죠. 이게 우리가 콜, 풋이라는 거예요. 개념만 잡으세요. 그래서 어느 가격이 무너지느냐. 무너지는 쪽은 아웃, 잘가, 빠이빠이 되는 거고 죽는 거고요. 얘가 무너지면 반대 방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옵션 가격을 가지고 선물을 하는 방법이에요. 아마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되게 상세하게 드릴 거라 오늘 개념만 좀 잡고 가시죠. 자, 그래서 전날 가격에 아침에 1.2가 저항이 되면서 무너지고 0.9, 즉 9만 원입니다. 0.9에서 지키면서부터 얘가 쭉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당일날 170% 수익을 내요.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주식을 100% 수익 내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1년에 더블 먹는 종목을 개발할 수 있나요? 잘 힘들어요. 저 올해 제가 주식을 했을 때 100%까지 수익을 낸 종목이 저는 없네요. 예, 저는 한 50%에서 70% 정도까지 내보고 100%를 수익 내본 적이 없어요. 어려운 장이었잖아요. 30%, 50%, 70%까지 저는 벌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옵션은 50%, 100% 게임은 되게 자주 와요. 일주일에 몇 번씩 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11월 11일 날입니다. 이날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 차트를 여기 한번 써놨는데 보시면 여기 좀 달러 인버스 아까 제가 여러분 5,800원에서 6,000원에 매집했다라고 하는 게 11.9% 수익이라고 하는 저희 교육생분들의 채팅 올라오신 거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올 청산하시면서 당일날 얼마를 수익 내셨냐면 5,413만 원의 수익을 내셨다. 자, 이분은 얼마 가지고 배팅하신 거냐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2천만 원 배팅하셔서 콜옵션하고 선물 매수로 배팅을 하셔서 선물 매수 15개, 그다음에 콜옵션 120개 이렇게 사가지고 CPI 하락할 걸로 보고 매수 오버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내셨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저희가 여기 11월 초에 매수를 할 때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콜옵션이 11.0406 10만 4천 원, 10만 6천 원, 12만 원 밑에서 매집해서 내비두라고 팔자 바꿀 거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 교육생분들께. 예, 그랬더니 어땠냐면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 상관없다. 10만 원대 초반에서 그냥 사놓고 내비둬라고 이야기하면서 10.0, 10배는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13.8입니다. 얘가 12배 반을 갔습니다. 오케이? 13배 정도 갔네요. 그래서 저희는 13.5, 13.4에 다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때에 그래서 아까 여러분 이런 계좌들이 올라오게 된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보실게요. 그래서 실제 그분들이 그렇게 수익이 났는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11월 11일 날입니다. 저가 1.04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 1.2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 가격 11만 원, 12만 원에 배팅해가지고 추세로 버텨라. 이거 팔지 마. 절대로 팔지 마. 아직 돈을 벌고 싶은 분, 돈 내가 지금 어떻게든 그동안 깨진 게 있어서 복구해야 되는 분들 제발 팔자 좀 바꿉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게 약 1200%의 수익을 냈고요.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8,900만 원의 수익을 내셨다. 1754% 수익을 냈다. 200% 벌었다. 400% 벌었다. 63% 벌었다. 220% 벌었다. 1625만 원 벌었다. 평가 1000만 원인데 더 버티고 있다. 만기인 날 제대로 먹고 있다라고 글이 여기 올라오네요. 방송 화면에 얼마나 여러분 크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확대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실제 계좌를 한번 까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 당일날
11월 3일 날 어땠어요? 150%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번 수익을 기반으로 뭐 했습니까? 왕창 질러라. 그랬더니 얼마? 여기 4,220만 원의 수익을 냅니다. 자, 수익률이 이 정도면 배팅 얼마였을까요? 한 2,700~800만 원 배팅해가지고 150%의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확실한 자리가 있다면 100% 이상의 당일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여러분 지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지르겠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또 다른 수익률을 보실까요? 1,016%입니다. 1,000%. 여러분, 우리가 150% 벌고 500% 계좌 보셨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남겨서 우리가 10배는 보자 했더니 다 들고 가면서 10배를 먹으면 엄청난 재벌이 되겠죠. 엄청난 부자가 되겠는데 우리의 간땡이는 요만해요. 자기 주머니만 합니다, 심장이. 그래서 이걸 다 버틸 수 있는 간땡이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면서 분할 청산을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수익률이 10배를 받다 기분 좋다. 그러나 나는 안전하게 분할로 청산하지만 수익금은 꽤 많다. 여러분, 그게 실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지난주 일주일 동안 수익률이 원금 대비 1,533%입니다. 자, 1,200만 원 가지고 매매하신 분인데요. 수익 금액이 1억 5,900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200만 원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없으신 게 뭔가요? 선물 옵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지식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오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지금 단톡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이 강의를 통해서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말에는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한번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만의 이야기고 이 사람만 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요. 이분들도 6개월 전에는 선물 옵션을 몰랐던 분이고요. 1년 전에는 몰랐던 분이고요. 1년 3개월 전에는 몰랐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셔서 저랑 처음부터 기본 개념부터 하나하나 익혀가는 그 훈련들을 통해서 단계별로 성장합니다. 처음부터 실전 매매 안 하고요. 모의 투자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3, 4개월 기본을 쌓고 나서 실전 들어가니까 리스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만 따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거는 이렇게 큰 수익을 내시면서 성장하시는 분을 보면 제가 목이 터지게 떠들고 밤새 새벽 2시, 3시까지 맨날 연구하면서 이런 종목들, 방법들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보람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벌었던 큰 수익은 그냥 계좌에 돈만 이렇게 놔두고 기억에서 잊으시고요. 다시 이번 주 조정을 이용해서 이번 주 다음 주에 또 다른 수익 구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기회들 삼아보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더 아카데믹하게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주식이 시원하게 오르지 않아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선물 옵션을 하시면 당일에도 100%, 20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건 정말 쉽게 낼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장자방 전문가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선물 옵션 제대로 배우셔서 10배, 15배 이상의 인생 역전의 수익 맛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네모박스로 되어 있는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앞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신 다음에요. 화면 앞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기만 하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입장 링크 꾹 눌러주신 다음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문가님께서 선물 옵션의 차트에 대한 패턴들에 대해 집중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차트의 패턴과 파동을 어떻게 읽고 학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3시에도 잊지 말고 저희 홍당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